자, 홍보 내용 이제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신 원장님들께서는 1번부터 순서대로 보신 원장님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홍보 내용부터 보신 원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단, 제가 권유드리는 건 꼭 1, 2, 3, 4, 5 순서대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 원장님들께서는 워낙 이해력이 좋으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3번의 이 개설교육 영상을 보셔라고 권유드려요. 사실 아무리 이해력이 높다라고 해도 이해한 것뿐이지 몸에 체화된 거랑은 다르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 되어야 하잖아요. 이 학원에 있어서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학생들 교육하고 학생 및 학부모 관리하고 상담 잘하고 홍보 잘한다. 뭐 학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목이랑 그 다음에 이 형태, 뭐 공방이든 교수도 학원이 다 상관없어요. 이 4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 4가지를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게 이 영상을 꼭 3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이제 길었는데요. 홍보 내용 바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홍보 대전제라고 나와 있어요. 자, 홍보 대전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2, 3, 4번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1번만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정말 홍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홍보 대전제란 건 뭐냐면요,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는 거지만 이거는 무형의 서비스를,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덕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즉 이제 무형의 서비스든 유형의 이제 제품이든 이 홍보 대전제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실제 구매하는 그 고객층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실제 그 제품을,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는 그 공간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파악하시고, 그 공간에서 우리 파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짧게 이제 학원에 대입해서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학원을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초등 영어 학원을 실제 어디에서 알아보시는지 파악하시고요. 그 가장 많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학원을 알아보는 그 장소에,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거기에 우리 학원의 정보뿐만 아니라 어머님들께서 실제로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찾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양질의 정보만 제공한다면요, 정말 홍보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영원한 홍보라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내용으로 이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홍보의 기본 원리 3가지라고 돼 있어요. 홍보의 기본 원리 3가지는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가 타이밍이에요. 자, 두 번째가 각인입니다. 자, 세 번째가요, 검색이란 키워드예요. 자, 1번과 이어서 두 번째 이제 홍보 기본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요, 학원 홍보가 잘 돼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내가 학원 홍보를 했는데 이 A 방법으로 학원 홍보를 진행했더니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A 방법으로만 학원 홍보를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방법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안 통하는 시기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 홍보 방법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홍보의 기본 원리, 홍보의 대전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요,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통하는 A 방법인데?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A 방법에 1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이번에 더 많이 30만 원, 50만 원을 넣어볼까? 더 많이 이 방법을 해볼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은 건데, 자, 헛수레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효과를 절대 볼 수가 없겠죠. 즉 이제 이 홍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홍보를 성공했으면 왜 성공했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홍보를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스스로 학원을 원장님께서 직접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하거든요. 이게 되면은 시대가 변해도 그 학원 홍보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꼭 학원뿐만 아니겠죠. 그래서 이 홍보의 기본 원리 세 가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뭐냐? 학부모님께서 학원에 자녀를 보낼 타이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초등 항정으로 생각해 볼게요. 초등 가장 이동 많은 시기가 언제죠?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가장 이동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이동이 많은 시기에도 만약에 내가 보내는 학원이 마음에 들면 학원을 안 옮기는 게 학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학원의 이동이 제일 뜸한 게 5월 달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초등은 5월 달에는 이 지출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원을 잘 안 바꿔요. 근데 내가 보내는 학원이 마음에 안 들면 또 5월이라도 언제든지 바꾸는 게 학부모님이시거든요. 자, 이 내용은 사실 모르시는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없어요. 학부모님께서 학원을 보낼 타이밍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걸 모르시는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사실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홍보의 성패를 사실 좌우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운영 잘하시는 원장님들, 선생님들과 많이 소통을 해봤어요. 그리고 특히나 잘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려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학원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만의 학원 홍보 비법이 있으세요? 라고 제가 정말 많이 질문 드려봤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똑같은 말씀이 어떤 거냐면, 글쎄요, 특별한 학원 홍보 비결은 없고요. 그냥 이제 꾸준히 홍보합니다. 이게 허무하지만 정답이거든요. 왜? 언제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을 보낼지 모르니까 계속 꾸준히 학원을 노출한다는 거거든요. 뭐 물론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실제 이 질문했을 때 저는 학원 홍보 안 합니다. 우리 학원은 오로지 입소문입니다.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원장님께서도 저랑 최근에 이제 소통했을 때는 블로그라든지 이제 플레이스라든지 학원 홍보를 시작하셨습니다. 핵심은 이제 꾸준히 이제 하는 건데요. 이 꾸준히 이제 한다라는 게 그냥 꾸준히만 해서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이제 쓰더라도요. 두 번째 키워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각인이란 키워드. 이 학부모님 내리 우리 학원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허투루 홍보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으로 이제 치면 김밥 천국에 맛없는 메뉴가 없죠. 저도 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맛집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맛집은 한두 가지 이제 메인 메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음식점이랑 학원이랑은 달라요. 심지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예시를 드린 거지 김밥 천국 같은 경우도 그만의 포지션이 있어요. 적당한 가격대에 다양한 음식을 먹고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그 물론 포지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해서 이 원장님께서도요, 학원의 포지션을 제대로 잡아서 학부모님께 각인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요, 우리 학원은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의 무수한 학원 중에서 그냥 한 학원 뿐인 거예요. 학부모님 내리에 원장님 학원 이름이랑 학원의 핵심 특징은 각인되지가 않아요. 즉,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학원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슬로건으로요. 자, 슬로건 어떤 걸 쓸 거냐? 저희 3030 영어 슬로건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영어 말하기 내신에 한 번에 조금 변형해서 쓰시는 원장님도 계세요. 어떤 원장님은 아예 스피킹에 초점을 맞춰서 진짜로 말하는 영어 또는 아니면 문법 베이스 리얼 스피킹 라이팅이라던가 또는 영어 교과서 다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라던가 저희 영어 말하기 내신은 한 번에 변형 버전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슬로건을 정했으면 꾸준히 그 슬로건으로 학부모님 내리에 각인시켜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학원 홍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 학원 이제 지금 보낸 지 뭐 한 8개월째 되는데 어떻게 이거 영어로 계속 말 한마디를 못하냐. 어디 말하기 잘 가르치는 학원 없는. 그 3030 뭐 말하기 어쩌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학원 성공하는 거거든요.
단 이제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 말하기 이 스피킹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게 다른 거는 못하는 학원을 비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잘한다? 원장님 학원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실제 저희 상공상공 영어 브랜드를 예시 들면 저희는 원장님들께 홍보를 할 때요. 영어 말하기 내신 한 번에 딱 이것만 가지고 홍보를 진행해요.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저희 본사로 연락이 오십니다. 스피킹 잘 가르친 이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어 말하기가 잘 되나요? 요즘에 저희 지역에서도 학부모님들 연락이 많이 오셔서요. 또는 아니면 원장님들께서 이거 스피킹이랑 도대체 근데 말하기랑 내신까지는 어떻게 같이 하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연락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항상 똑같이 응대드려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직접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체험 자료 바로 보내드리고요. 원장님 계신 지역 말씀해 주시면 이제 감행이 가능하신 지역인지 확인을 도와드리고 직접 또 방문해서 또는 아니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원장님 학원에 대입해 보면 똑같겠죠. 연락 주시면 반갑게 이제 인사해서 이제 드리면서 학부모님 질문에 짧게 이제 답변 드리면서 이제 전화 끊으면 요거 이제 정보 해신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 학원을 알릴 수 있는 블로그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죠. 해서 이 영어 말하기와 내신을 한 번에 요 슬로건으로 고객들한테 각인시켜 놓고 자세한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요렇게만 이제 장치해 놓으시면 학부모님께 우리 학원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타임이 언제 보낼지 모르니까 꾸준히 학원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냥 꾸준히만 알려서는 시간이랑 돈 낭비니까 우리 학원의 색깔을 슬로건을 딱 정해서 학부모님 내리에 이제 각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how to 구체적인 이제 방법이에요. 이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안 중요하면서 또 가장 중요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보 대전제 기본 원리 말씀드리면서 이 방법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 방법을 사실 잘 선택해야 현 시대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의 기본 원리 대전제를 학습하셨기 때문에 이런 관점 프레임을 항상 이제 기본으로 베이스를 두고 항상 학원 홍보를 잘 점검하셔야 해요. 지금 시대에 지금 학부모님 니즈에 이렇게 홍보하는 게 잘 맞는지 항상 점검하시면 세 번째 구체적인 방법을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검색이 실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검색하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인터넷 창처럼 보이지만 앞에 URL에 M을 넣어서 실제 모바일로 확인하는 화면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요즘에 누가 PC 앞에서 앉아서 학원 알아봅니까? 뭘 알아보든 다 휴대폰으로 검색하게 되잖아요. 즉,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네이버 공화국입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구글을 쓰게 될지 어떨지. 허나 지금 현실은 이 네이버를 통해서 학원을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이버를 잡을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검색하는 그 키워드로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실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뭐라고 검색했냐면 율량동 영어학원으로 검색해서요 했어요. 실제로 살고 계신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어학원을 검색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면은 땡땡동 영어학원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여기 플레이스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첫 페이지에 지금 저희 학원이 나와 있어요. 상공상공 영어 가맹점이. 자, 여기에서 더보기 누르기 이거요. 과연 더보기 누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실제로 원장님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더보기 누르시는 원장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더보기를 최대한 2번 정도까지 누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다들 그렇다 말씀해 주셨는데 더보기를 누르더라도 첫 페이지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더보기 눌러서 확인하더라도 항상 첫 페이지 다시 오는 것 같다. 즉 이제 더보기 안 누르고 이렇게 상위 노출되는 게 너무나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위 노출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 본사 공식 블로그 칼럼에요. 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비법을 싹 다 이제 체계화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이 스마트 플레이스에 있어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비법, 이거 홍보 대행사에 알아보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홍보 대행사에서 파는 유료 강의 자료보다 그런 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저희 본사 공식 블로그 칼럼에 이 스마트 플레이스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만 따라 하시면 지금처럼 상위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상세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칼럼에 이제 조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 그리고 조금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제가 팁으로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를 클릭해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요. 지금 블로그 리뷰 개수랑 그 다음에 방문자 리뷰 개수가 나와 있죠. 여기 블로그 리뷰 개수 보이죠? 여기에서 원장님들께서 플레이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블로그 나와 있는 리뷰 개수가요. 여기 플레이스에서 블로그 URL을 추가해 놓는다고 추가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실제 블로그를 포스팅 하실 때 장소를 추가해야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고요. 실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블로그 이제 글쓰기 화면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우상단에 보면은요. 좌상단이 되겠죠. 여기 상단에 이제 여튼 보면 장소라는 아이콘이 이제 보여요. 이 장소를 클릭하시면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원장님 학원을 찾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찾았으면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팅을 쓰실 때 이걸 제일 위에 넣든 중간에 넣든 뭐 마지막에 넣든 상관없고 이렇게 장소를 추가하고 발행을 하셔야만 아까 보셨던 스마트 플레이스 블로그 리뷰에 추가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실 때는 반드시 우측 하단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비키니까 요 모드 선택하는 거 보이시죠? PC 모드가 있고 모바일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모바일 모드로 해서 글자를 작성해 주세요. 왜냐? 그래야 이제 읽는 사람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 따라서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요 무슨 정보를 알아볼 때 블로그 들어가는데 이렇게 글 많잖아요. 바로 뒤로 가기 눌러요. 요즘에 사람들은 쇼츠에 적응돼 있기 때문에 글자가 많으면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 집중력 없어도 읽을 수 있게 반드시 글을 쓰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중력이 없어도 읽을 수 있게 이 정도 이제 호흡, 이 정도 호흡으로 글을 쭉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 칼럼을 이제 발행하실 때는 반드시 지금과 같이 이 PC에 접속해서 발행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로 이제 똑같이 접속해서 글 쓰고 장소 추가하기 해가지고 이제 글을 발행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수정되겠지만 아직까지도 네이버에서 몇 년째 그 블로그에서 그 모바일에서 이제 글을 발행할 때 장소를 추가해도 스마트 플레이스의 블로그 리뷰가 안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PC에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스마트 플레이스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방문자 리뷰가 있어요. 자, 이 방문자 리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패시브예요. 음식점을 가든 어디 뭐 펜션을 놀러 가든 뭐 어디 방문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뭐 이벤트가 있든 없든 이제 리뷰를 많이 남기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의 이제 특징이 될 만큼 정말 이제 리뷰 많이 남기고 저도 어디 다녀오면 리뷰 많이 남기는 편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학원은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가 보는 것처럼 지금 방문자 리뷰가 6개가 되어 있죠. 이렇게 6개만 리뷰가 이제 잘 되어 있어도요.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여기 다른 학원 주변에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리뷰 달려 있는 것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리뷰도 이제 있고, 여기 좀, 괜찮네 싶거든요. 왜냐면 같은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리뷰가 달려 있으면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학부모님께, 어머님, 저희 이번에 리뷰 한번 달아주세요. 이렇게 절대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은요, 그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학부모님이
리뷰 달아주겠다 하고 이제 안 달고 하면 서로 괜히 사이가 멀어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이걸 정기 행사로 가져가시라고 권유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 3, 6, 1년 단위로 설정해 놓든 여튼 이제 학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어머님 저희 이제 학원 1개월 차 때, 3개월 차 때, 6개월 차 때, 1년 차 때요. 방문 스마트 플레이스에 리뷰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기프티콘 요거 바로 한번 선물 드리게 되는데요. 리뷰 남기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 한 2, 3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제가 통화 끊으면 리뷰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바로 칼럼 이제 올려놓은 거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거 따라서 이제 진행하시면 2, 3분 걸리실 텐데 요렇게 리뷰 하나만 남겨주시고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만 하면 리뷰 남긴 거 바로 기프티콘 요거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뭐 1개월 차는 뭐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라던가 뭐 3개월 차면 베스킨라빈스 뭐 파인트라던가 뭐 1년이면 뭐 치킨 같은 것도 보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원의 주기적인 행사로 가지고 가면요. 이 리뷰 100개 이상 달린 학원도 있습니다. 거기 학원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께서 무슨 내용을 리뷰로 남겨주실지 몰라요. 근데 캡처해서 보내주셔야 이제 기프티콘 드린다고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한 줄 쓸 거 두 줄 쓰고 두 줄 쓸 거 세 줄 쓰시게 되시고 좋은 내용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스마트 플레이스 설명을 이렇게 이제 드렸고요. 이어서 블로그 내용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검색하는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제 플레이스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 이제 칼럼을 쓰시면 상위 노출되는 곳인데요. 이 블로그 칼럼, 즉 이제 블로그 운영하면서 원장님들께서 너무 막연하게 이제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3030 영어에서 또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3030 영어 공식 블로그 보면은요, 어디 홍보 대행사 유료 강의 또는 오프라인 강의 참여하시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무슨 소재로 써야 할지, 어떤 글 길이로 이제 써야 할지, 어떤 주기로 써야 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전개해야 할지, 이런 게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칼럼을 보시고 그대로 이제 따라 쓰시면은 아주 매끄럽게 학원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럼에도 내용이 자세히 잘 나와 있지만 그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 아니면 요게 이제 좀 보충해주면 좋을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블로그 이제 운영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은요. 어떤 소재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재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건 학부모님 입장에서 학원을 생각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신 게 다 블로그 소재란 말이죠. 자, 블로그 소재로 권유드린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원의 영어 교육 방향성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간표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학부모님께서 공부하신 거 영어 과목 같은 경우 정해져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 학원에서 문법 어떻게 하는지, 뭐 독해 어떻게 하는지, 뭐 복화는 이제 어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블로그 소재예요. 이런 걸로 포스팅이 잘 해놓으시면 되고, 첫 번째, 자, 소재 설명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미 지옥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첫 번째 우리 학원의 영어 교육 방향성, 첫 번째, 우리 학원의 영어 교육 방향성이라는 칼럼이 있으면 그 칼럼이 끝날 때쯤 이제 연결되어서 바로 우리 학원이 어떻게 교육하고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칼럼 URL을 넣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썼던 글에 이제 수정해서 URL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즉 이제 하나 읽으면 끝날 때쯤 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고, 하나 좀 또 다 읽어갈 때쯤 나오면 또 흥미로운 내용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도저히 이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려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도 감행하셨고 이 홍보 영상도 보고 계실 테니 제가 조금 유용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긴 하지만
내가 블로그 쓸 날짜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놓는 것만 해도 블로그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가 시간 날 때 써야지 절대 못 씁니다.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딱 하루 날짜를 정하세요. 예를 들면 월요일이면 월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그날은 출근하는 시간 한 시간만 앞당기세요. 그리고 그 한 시간 같은 경우는 오로지 블로그 칼럼 쓰는 데만 시간을 쓰세요. 그러면 훨씬 쉽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실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내가 오늘 블로그 써야지. 월요일 날 오후 1시네. 자, 2시까지 이제 1시간 써야지 했는데 이 화면 뭘 써야 할지 모르면요. 이 화면만 1시간 한 2, 30분 쳐다보다가 수업할 시간 다 됐네.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요일이랑 시간대를 정했으면요. 탁상 달력을 하나 사서요. 그 진행하는 시간대에 소재를 미리 써놓으세요. 이거는 미리 한 30분에서 1시간만 시간 투자해 보면 돼요. 아까 제가 블로그 소재 말씀드렸죠. 그런 거를 이제 월요일 몇월 몇째 주 월요일에 이거 그 다음 주는 이거 다다음 주는 이거 미리 소재를 정해 두시고 딱 시간 되면 그냥 바로 도입해서 이제 쓰시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놓치실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했는데도 이제 도저히 못 쓰시겠다 하면 홍보 대행사에 이제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는데 홍보 대행사에 맡기시는 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직업 같은 경우는 맡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한번 초대 드려가지고 요렇게 저희 맛있는 메뉴 있습니다 하면 한번 드셔도 보시고 사진도 찍어서 가시면 아주 업체에서 잘 운영해 주거나 포스팅 칼럼을 해줄 수가 있지만 교육업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운영하는 원장님께서 우리 학원의 교육 방향성을 아실 수 있고 잘 풀어낼 수 있는 거지 홍보 대행사에서 그걸 직접 풀어내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학원 제일 잘 아시는 건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은 웬만하면 직접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 글을 쓰는 주기도 중요하겠죠. 일주일에 하나씩 쓰면 제일 좋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쓰면은요, 짧으면 3개월, 아니면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서서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 블로그는 장기적으로 꼭 보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한 달에 하나씩을 쓴다, 최소 6개월 정도 됐을 때 조금씩 효과 보이실 거고, 한 1년 정도 되면 효과를 이제 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매일 쓰는 건 권유드리지 않아요. 매일 쓴다, 한 달 하고 못 하시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업 블로거도 아니고 학원 운영하랴, 관리하랴, 교육하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씩 쓰시면 제일 좋고 이게 어렵다면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핵심은 꾸준히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방금 전까지 이 스마트 플레이스랑 블로그의 이제 중요성 그리고 실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을 3030 영어 공식 블로그의 칼럼으로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 그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 하셨는데 안 된다? 그럼 그때 본사에 문의하세요. 그럼 아주 정확하게 피드백 드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칼럼 게재된 거 최소 3번만 읽어보세요. 최소 3번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내용을 잘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사진 하나 넣고 몇 줄 블로그 글 쓰신 다음에 이렇게 썼는데 왜 안 되나요? 하면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슨 소재를 쓰면 좋을지 예시글까지 저희 블로그에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성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외에 이제 홍보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인스타가 있을 수 있겠고 당근마켓이 있을 수 있겠고 맘카페, 입주민 카페, 주변 아파트 게시물 및 광고 및 현수막 광고가 있어요. 하나씩 짧게만 살펴볼게요. 먼저 인스타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블로그랑 동일선상에 보시면 돼요. 블로그 글을 내가 하나 게시했다. 그러면 그냥 인스타에는요. 그 블로그 URL, 블로그 포스팅하면서 이제 쓰셨던 이미지만 간단히 넣어서 이제 같이 이제 간다. 그러면 1+1 개념으로 아주 인스타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신경 쓰셔도 당연히 좋고요. 방금 말씀드린 방법은 그냥 블로그 하면서 부가적으로 인스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 성격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기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타깃이 뭐냐면 신규예요. 블로그는 반드시 신규
유입을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포멀하게 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원 행사한 사진은 블로그에 안 올리는 게 좋아요. 뭐 무슨 떡볶이 파티를 했네 뭐 했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원의 교육 방향성, 실제 교육 방식 및 시간표, 우리 학원의 피드백 시스템, 각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교육하는지, 어떤 학습 결과를 아이들이 이루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포커스 맞춰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스타가 좀 소통하는 느낌으로 이제 우리 학원에 학원 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랑 재밌는 영상 찍는 활동을 했다거나 뭐 연극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것 등을 이제 인스타에 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진행해 보시기 전까지는 정말 케바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전까지 좋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영역이 이제 당근마켓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단지 이제 이 당근마켓을 이제 광고하기 전에 주변 학원에서는 이 당근마켓으로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보세요. 그대로 따라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뺏기셔라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하세요. 여기 학원에서 이런 거 잘하고 있네. 요거 깔끔하게 보이네.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원 장점을 요런 방법을 활용하고 이 부분은 우리 학원이 더 포인트를 줘봐야겠네. 요렇게 이제 한번 홍보를 진행하시고요. 많은 금액 넣지 마시고 딱 5만 원만 한번 홍보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반응을 지켜보세요.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아예 안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더 0점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변 학원 한 번 더 보고 학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가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서 다시 벤치마킹해서 0점 조준해서 다시 광고 5만 원 태워서 근데 이때도 효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0점 조준해서 한 번 더 5만 원 태우는 거예요. 근데 15만 원 투자했는데도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당근마켓 아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0점 조준해서 3번 정도 해봤는데 효과 좋으면 계속 하는 거고요. 그거 아니면은 특별히 진행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요. 효과 잘 보시는 원장님들은 뭐 당근마켓 채팅으로 이제 뭐 한 15명 그 채팅 문의 와서 한 7분 상담하고 또 몇 분 등록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원장님은 저는 채팅 띡 한 보는 거 아무것도 연락 없던데요. 요러신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케바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런 경우도 있죠. 0점 조준을 안 하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또 세밀하게 다 이제 디테일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제 주변 학원이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는지 주변 업체에서 얼마나 세련되게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잘 어필하는지 보고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벤치마킹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맘카페라는 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입소문을 타면은 좋지만 이게 오히려 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맘카페 분위기가 어떤지 꼭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실 경우에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민 카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부방의 경우에 거기 입주민 카페가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 공부방 운영하시는 경우는 무조건 꼭 하셔라고 말씀드려요. 아주 파급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 아파트 게시물 및 광고 이제 현수막 요거 같은 경우는 진행해서 효과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연락 오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런 거 왜 하느냐? 알리는 용도예요. 우리 학원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요런 학원이 있습니다 정도이지 이걸로 연락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연락 받는 건 아까 강조드린 플레이스랑 블로그랑 연락 받는 거예요. 엉뚱한 데 힘쓰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하면은 당연히 홍보 효과는 이제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내가 교육도 해야 하고 뭐 학부모님이랑 상담도 하고 뭐도 해야 하고 이게 내가 홍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뭘 해야겠어요? 가장 이제 파급력이 큰 걸 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플레이스랑 블로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거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셔야 해요. 나머지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 홍보도 안 하고요. 블로그로만 홍보해서 학원생 200명 모집하신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랑 플레이스 많이 이제 신경 써주시면 학원 운영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